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재무성의 인재, 앞으로 일본 경제에 도산 러시와 대불황이 찾아온다입니다. 일본의 한 컨설팅 전문가가 재건가 조라는 일화를 통해 코로나 이후 일본 경제의 몰락을 예측한 내용인데요. 너무나 선명한 예측에 누리꾼들이 크게 충격을 받은 반응이군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많을 것 같다. 7월 5일에 재무성은 2020년의 세수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며 통화 불황 우려 속에서 지난해 말 세수 전망을 낮추었는데 놀랍게도 예상을 5조 7천억 엔이나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소비세 세수 증가가 약 2조 6천억 엔에 이르는 건 놀랍지 않다. 인상했으니 당연하다. 여기서 문제 삼을 것은 소비세가 아니라 코로나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인세가 그 반대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법인세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3조 엔 이상 오른 것이다. 그게 뜻하는 게 뭔지 이 기사의 포인트이다. 미리 말해두면 이것은 일본 경제에 있어 나쁜 징조이다. 창업자 브루스 핸더슨이 회사에 근무하는 컨설턴트들을 위해 기록한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안목 도서의 한 항목을 살펴보자. 1960년대 미국 이야기다. 재건가로 유명한 조라는 프로 경영자가 주인공이다. 그는 적자사업 회사에서 스카우트되어 경영을 맡게 되면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그 기업을 흑자 전환시킨다. 재건이 끝나면 다음 회사로 옮긴다. 그렇게 조는 헤드헌터 사이에서 유명인이 된다. 그런데 조를 고용한 회사는 재건 후 몇 년 지나면 반드시 훨씬 심한 적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 그 속임수도 널리 알려져서 결국 조는 유능한 재건가가 아니라 회사를 망가뜨리는 경영자라는 평판이 퍼졌다. 결국 공식 무대에서 그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것이 재건가 조의 비극이다. 조의 방식은 적자 기업의 매출에 맞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인력을 줄이고 판촉비와 광고비를 절감하며 품질도 떨어뜨린다. 그렇게 하면 적자 사업이 해당 연도에는 흑자가 된다. 이 단계에서 조는 많은 보너스를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행한 것은 결국 투자의 삭감이나 다름없다. 인재를 줄이고 광고를 줄인다는 것은 그 해의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몇 년 지나면 그 영향이 반드시 돌아온다. 품질을 낮춘다는 건 쉬운 일이다. 콜센터 축소와 같은 고객 서비스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코로나가 한창인 일본 기업은 조의 우화와 같은 일을 우발적으로 실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회사 자체의 이번 분기 실적은 예년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코로나로 수입은 줄었어도 그 이상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상을 뒤엎는 형태로 법인 세수가 5조 엔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일본 전체에서 코로나에 의한 과소 투자가 그와 같은 액수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 리스크에 과잉 반응하여 필요 이상으로 모든 비용을 삭감한 기업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세수는 전례 없는 규모로 쌓여버린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급감한 매출 수요에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직을 자르고 부진 사업을 닫았을 것이다. 또한 불효불급한 출장을 억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해당 연도 생존의 최적인 대책 때문에 장기 이익과 성장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건가 조의 비극은 코로나 이후에 찾아올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일본 경제 전체에서 일어나는 재건가 조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주어야 한다. 즉 지금 법인 감세에 임하지 않으면 코로나 후 대불황이 확실히 온다. 그러나 대비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다. 앞으로 확실히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애프터 코로나 일본 기업 침체의 비극은 재무성 자체가 재건자 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재앙이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이렇게 재무부의 해악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도 재무부를 옹호하는 사람은 뭐야?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외세나 반일인 사람의 행동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보통 일본인이라도 재무성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 어쨌든 재정법에 빨리 손을 대주지 않으면 일본은 끝난다. 그 전에 소비 감세가 필요하다. 소비세로 인해 수요가 줄어 기업 수익이 악화된다. 법인세를 감면해도 당장 수요가 없으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내부 유보를 늘릴 뿐이다.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율이 허용하는 한 재정 확대는 가능하다. 그저 세금이 유일한 재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건축 러시로 간신히 경제를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민당은 이민정책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도 미국의 그린카드처럼 엄정한 자격심사를 하면 되는데요. 일본은 총련, 민단 등의 조직이 활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사회로서는 정치의 중추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그 상태가 되었고 일본은 기로에 서 있어요. 낼 때는 똑같지만 혜택 받을 때는 나도 모르게 상전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 나라는 끝났어. 마지막이 희미하게 느껴져. 뭐 그럴싸하지만 영감님들만이 의원이시니까 한 발 앞선 생각 따위는 기대할 수 있을 리도 없다. 국가 구조가 긴축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든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필연인지도 모릅니다. 공무원과 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보건소의 수도 줄여 유사시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신자유주의 정책. 나라를 쇠퇴시키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다간 중국이나 한국에 위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목을 조르고 바로 정육점을 응원하는 돼지, 바로 일본의 모습이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일본은 계속 쇠퇴할 거라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시키면 괜찮다. 재정 투입 없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며 꽁무니를 뺀 아소. 안타깝게도 백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은 노인들의 헛된 꿈이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대책에 국민보다 재정규율을 우선시하는 재무성, 그리고 여당이 자민당인 채로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감염 억제도 1차 선언처럼 기업과 개인에게 보상하고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그만이다. 그걸로 재무성이 득세하고 있지만 아소다로의 생각은 너무 낡아서 국가의 불이익이 될 뿐이다. 최소한의 생활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만이라면 장래의 희망을 찾아 한층 노력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요컨대 노력해도 최소한의 생활이 당연하게 돼버렸다. 돌쇠 한마디. 현실을 직시하는 솔직한 분석이 돋보입니다. 대안 없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 좀 뜻밖인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